저 이번에 그 윤리위도 소명하라고 한 것 자체도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이런 활동, 이런 어쨌든 이상한 전당대회를 망친 행동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명하는 게 맞고요. 예. 여기에 무슨 소명을 해요? 소명을 하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자, 아니야, 그러기에 사면은 크잖아. 예, 자 김소희 의원님 또 얘기하시는 거 방송에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자 장유미 변호사 나가고요. 두 분의 현역 의원들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정 의원,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경정 의원은 오늘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가슴에 인천 검단 모경정하고 크게 붙이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병 지역구고요. 저희는 검단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모경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거의 가장 젊은 의원 이번 측에, 초선 의원, 예. 민주당 초선 의원 중엔 가장 젊고요. 장경태 저보다 의원, 전용기 전영기 의원님 의원님 저보다 저보다 2년 예. 더 젊으세요. 예, 전영기 의원, 예, 장경태 의원은 저보다 한참 위세요. 한참이에요, 장경태 의원이. 워낙 동안이시긴 한데요. 정청래 대표가 제 기억에 내가 대표가 된다면 모경정, 장경태 같은 젊은 정치인들을 중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용되셨습니까? 중용이라는 개념이요. 예. 워낙 또 복합적이고 예. 중의적인 내용이니까요. 전 지금도 당에서 나름 청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고 그런 중책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용 계속해서 중복해서 사용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경정 의원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는 어떤 겁니까? 이 청년 정치란 말이 어떤 면에서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또 상징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년 정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를 청년 정치를 하기에는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청년 정치를 하기보다는 가장 이 시대의 현 시점에서 현 시점의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가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장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정치라 함은 이 과거를 기준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청년 정치고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의원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기에는 혼납니다. 청년들한테.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청년 청년의 폭이 상당히 넓은데. 예. 그러기에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년을 미래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청년을 미래 세대라고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청년은 현재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현재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마치 청년이란 한 그룹을 묶어놓고 너희는 잘 키워줄게, 너희는 여기까지야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똑같은 하나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에 좀 많이 더 퍼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청년, 중년, 장년의 문제들을 동시에 고민하고 맞습니다. 해결하고 맞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국회라는 곳이 예. 나이가 좀 중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와보니까 예. 그거는 경험치에서 우러난 건데 예.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초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당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모경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사면 복권이 단행이 되면서 지금 많은 후속 기사들 언론사에서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또 출연하신 분들은 여론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자, 이 부분은 모경정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또 김소희 의원이 한번 생각하시는 거 한번 네. 얘기해 보시고요. 제가 다른 데서도 밝히긴 했는데요. 이게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맞습니다. 다들 알고 네. 계시잖아요.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권한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결정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그럼요. 수기를 하죠. 물론 아쉬움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여러 가지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에는 어려운 결정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권 초기에 할 수 있는 대통합의 그런 명분과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당 인사가 아니라 야당 인사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요청하셨던 분들까지도 사면을 해서 대통합의 의지를 보이는 데에 어떤 방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치인 뭐 몇십 명에 주목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생 경제 사범이나 여러 가지 많은 수십만 명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면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면을 당한 분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남들이 받기 어려운 그런 기회를 받았으므로 네. 본인이 어떤 기회를 국가로부터 또는 현 정부로부터 또는 국민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엄격하게 더 냉정하게 판단을 스스로 하시고 향후 행보에 그 부분을 녹여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모경정 의원 이야기 집권당의 모경정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김소 의원은 이번 사면 복권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 윤미향 네. 전 의원에 좀 집중하는 것 같던데. 네, 국민의힘은. 네. 뭐 그 두 분 때문에라도 뭐 국민들이 분노를 많이 하셨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참 야당복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하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시간에도 네. 뭐 저도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좀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거는 계속 아마 이재명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높을 때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약간 이제 뭐 대선을 승리했던 그런 뭐 영수증을 청구하는 그런 자기 편을 좀 이렇게 진영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두드러졌던 사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통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 그분이 계시죠. 그분은 국민 통합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그 입시생들은 그때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시의 맘카페는 난리가 났죠. 아마 그거는 아마 이번 정부 내내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입시 비리 아마 조국 전 대표 앞으로 정치 여정에도 그 네, 계속 나올 유죄 거예요. 확정됐던 그 범죄 혐의는 네. 아마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키느냐가 조국 전 대표의 숙제이기도 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뭐 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뭐 판결 단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을 해준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윤미향 전 의원 건 같은 경우는 광복절 특사라는 게 또 왜 그런 분을 또 그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까 하는 게 그게 정말 국민들의 의아함을 자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송원석 대표께서도 잘못하셨죠. 그 정치 하다가 철회를 하셨지만 거기 같이 그거 올랐던 들키지 않았으면 철회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도 사면하니까 야당도 좀 넣어줘 하다 들어갔는데 지금 다 국민들이 포함됐더라고요. 지금 다 포함되는데 지금 네. 국민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된 정치인들의 그 재질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약간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같은 재질을 가지신 정치인분들을 사면시켜 주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네, 그런 분들이 분들도 포함하고 또 강하게 얘기하세요. 네, 이용우 뭐 또 계시고 그래서 저는 지지율로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지지율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반영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어제 나온 리얼미터 정기여론 조사 결과 뭐 5점 몇 퍼센트 포인트 떨어졌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반영되면은 네. 이번 주 금요일엔 또 광복절이라서 갤럽이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아마 더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주 조사 때까지는 조국 정도까지만 얘기 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윤미향 씨 포함됐고 지금 우리가 아는 정말 이상한 정치인들 다 포함됐잖아요. 그분들 빼고 다른 분들 하셨다면 저는 통합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참 이런 분들을 사면하고 있어서 실은 저희 윤석열 정부 때도 저희 강서구청장 사면시키면서 결국 저희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똑같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저희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따라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따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바로 또 출마를 바로 출마시켜가지고 거죠. 국민의 예. 심판 받았잖아요. 예. 제가 대부분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반박을 하나 해야겠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의 인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태우 전 이제 강서구청장 후보자랑은 매우 결이 다르다. 그리고 이분이 뭐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번에 사면 내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뭐 지지율로 현 정부의 사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또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의 모습에 좀 더 한번 주목해보고 그 이후에 좀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박지원 의원께서 바로 이제 통합한다는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뭐 합당 얘기도 언론에 하시고 슬슬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야 네.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 당과 당을 합친다는 게 그 소리가 이제 나올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건 더 아시잖아요. 예. 원래 당과 당이 합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하고 어떤 비슷한 당이 있다고 해서 예. 뭐 합쳐야 된다, 뭐 개혁신당이랑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뭐 말은 나올 수 있지만 요원하다. 모경정 의원 생각합니다. 생각은 어떠세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뭐 찬성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판단을 뭐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 사람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많은 일들을 잘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지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민주당 역할을 잘하고 있고 또는 그 상대 당사자인 상대 그 당도 본인들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합칠 이유가 벌써부터 있을까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 상대 당 입장에서도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비율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 입장에서 막 완전하게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굳이 저희가 먼저 나서서 그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의원 한두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혁신당 쪽에서는 합당하길 바라는 기류가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분석 말고 예. 그냥 당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다양성을 띠기 위해서는 많은 당들이 정당의 다당제로 가는 그런 과정이 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합치지 않아도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맞아요. 여러 당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연대가 이루어지고 연립정부. 좋은 네. 정치가 그 안에서 또 피어나거든요. 각 정당마다 좀 건강하고 건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게 더 우선이지 합당을 하네 만에 뭐 분당을 해야 되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는 좀 다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소희 의원 뭐 저도 적극 같은 공감하시네요. 생각입니다. 예. 네, 독일의 대한정당 같이 예. 극우 정당이 생기면 저희가 예. 이렇게 막 지적을 안 받겠죠. 국민의힘이 좀 당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대로 좀 국민의힘이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합돼야 한다고 아니 지금 생각하세요. 이제 뭐 거리에서 예. 뭐 그래도 당원분들 만나면 예. 빨리 분당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수도권은. 예.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하셨던 것처럼 분당의 절차가 쉽지는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경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극자부터 극우까지 그 중간에 이제 중도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독일처럼 그런 정당들이 좀 다양하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좀 여러 개 생기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면복권 이야기하다가 또 다당제 이야기까지 청년정치 이야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양쪽 당의 여당과 제1야당의 사면과 복권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 출연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네, 뭐 일부 또 좀 정권 초기에 정치인 사면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런 예.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이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경제 문제다. 자, 아까 그 얘기 좀 이따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산에 입시 비리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부울경을 지키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부울경을 지키겠다. 오늘 아마 부산 경남 네. 합동연설회가 있는 거죠? 전당대. 예, 네. 예. 자, 전당대. 전현희 최고위원의 생각에 모경종 의원은 동의하세요? 뭐 여론이 이렇게 100% 동의하진 예, 않습니다. 예. 뭐 물론 최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수석 최고시기 예. 때문에 거기에 제가 뭐 반기를 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확실한 현상은 20대 30대 젊은 층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차가운 시선들이 냉정하게 있다는 네. 거는 아마 이번에 사면되신 그분들 당사자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분이 속해 있는 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론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반대 여론 또는 비판 여론이 냉정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모경종 의원은 그걸 파악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김소희 의원은 그 부산시장 얘기를 왜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간 거는 견제용인가요? 아니 복권 이게 이 사면 얘기가 나오자마자 복권 되셨으니까 예. 이 다음 행보를 벌써 다 논의하시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개항을 출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서울시장으로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여론은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맘카페에서는 지금 예. 장난 아니거든요. 아, 이번에 또 맘카페 네. 그리고 거기 반응도 안 여론은 좋다. 그리고 20대 30대들이 그리고 그 시대의 입시생들을 같이 데리고 있었던 부모들은 다 공감하는 이슈입니다. 네. 네, 입시 비리는 진짜 큰 이슈였거든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사안이었죠. 그렇죠. 아마 모경종 의원도 뭐 그 부분이 모경종 의원이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공정과 상식. 그럼요. 그 예. 공정이란 단어는 윤석열 씨도 똑같이 예.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판단 자체가 안 되시는 그분 자체도 공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청년 정치가 뭐냐고 처음에 물으셨던 것처럼 과연 지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 또는 생각의 알고리즘이 어떤가, 무조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아직 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고, 굳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뭐 부산시장 이야기, 그리고 방금 김소희 의원이 말씀하신 서울시장 이야기,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나오는 이야기를 거죠. 하마평에 오르고 하는 것 자체 가지고 너무 그 제1 야당의 대표 원내대표께서 그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고,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해합니다만은 이제 와서 막 부울경이라고, 부울경 단어는 거의 금기어 아닌가요?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국 전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설을 듣고 반가워할지 안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재수 의원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전재수 장관님은 지금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예. 없습니다. 네. 아, 부산 이전. 네, 그 해양 해수부 해수부 이전하고 이전도 있으니까. 북극 항로 관련해서 예. 지금 눈코뜰 새 없이 바쁠 아, 거기 바로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전재수 장관이랑 또 최근에 아니요, 그렇진 소통이 않습니다. 되신 모양이네요. 뭐 앞으로 뭐 조국 전 대표는 계속 이 이슈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예. 설사 사면 얘기가 나왔더라도 형기를 뭐 예전 김경수 전 지사처럼 나는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겠다라든지, 그런데 그런 거를 하실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또 한 번 깨닫게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입시 비리뿐만 있는 것도 아니라 본인이 교수 시절에 공정과 상식 얘기하면서 본인 자식들은 다 그렇게 했고, 민정수석 시절에는 뭐 인사를 부정하게 했고, 뭐 장관 시절에는 또 증거 인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직을 맡을 때마다 이상한 짓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계속 이 부분은 발목을 잡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 오늘 부산 합동연설에 전한길 씨는 뭐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못 들어오게 해서 대승적으로 예, 예. 수용했다라고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외곽에서 계속 전한길 TV 뭐 방송을 네. 하긴 하는 것 같던데 네. 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 최고위원 경선이 왜
전환길 씨 경선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요. 예. 저는 이 사단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초반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같아서 지금 매우 화가 나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뭐 개인의 입장 그러니까요. 갖고 호들갑 떨 일 아니다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의원님들이 국내 내부 그룹에서 이거 문제 있다 어떻게 해라 하니까 그때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저 이번에 그 윤리위도 소명하라고 한 것 자체도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그 이런 활동 이런 어쨌든 이상한 전당대회를 망친 행동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명하는 게 맞고요. 예. 여기에 무슨 소명을 해요? 소명을 하긴 말도 안 되는 예. 일이죠. 네. 김소희 의원은 누가 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그 지금 이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신 이제 후보자분들 중에 이 소위 말해서 강성 아스팔트 그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하다 보니까 이 전환기 씨를 자꾸 소환하고 저희 지지율을 그분들이 받쳐주고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뭐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우리 경선 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0대 20. 80대 20. 예. 민주당 이렇게 잘 나가는 중에도 여론 30% 받잖아요. 예. 그럼 저희도 경선 룰을 좀 바꿔서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저희가 한번 뭐 개혁을 해보든지 혁신해보든지 할 텐데 지금 저희 경선 룰이 이렇다 보니까 그 강성 지지층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눈을 보는 후보자들이 계속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답답하죠. 예, 그 정치를 해보면 말이죠. 그 두 분은 직접 하고 계시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요즘 당원 주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원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국민의 수, 유권자 수만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어떤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극히 당연한데 그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뭐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게 정치의 스펙트럼, 정치의 패러다임이 예. 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런 정치와 제가 지금 현업으로 하고 있는 정치를 비교해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대중정당의 시대가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부인할 수 없는 대중정당이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을 닮은 꼴 정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닮은 꼴이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원래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우리 통계학에서도 보면 표본의 숫자보다 중요한 건 표본의 구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그런 국민 닮은 꼴 정당이 되어 가고 있고 예. 원정도 궤도 위에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심이 민심이다가 이때는 좀 적용이 되지 않나 예. 싶고요. 반면에 어떤 그런 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띠고 있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모여 있는 정당이라면 그렇게 되기가 쉽진 않겠죠. 또 반대로 좀 이상한 세력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그 국민 닮을 꼴 정당이 아니라 안 닮은 꼴 정당이 되겠죠. 예. 근데 예. 그러기에는 민주당의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 강성 지지층이 그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거의 뭐 배 이상으로 박찬대 후보한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강성 지지층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지금 그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전혀 안 하시려고 하고 그 모양새를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당이라면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모션이나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강성 지지층이 국민을 대표하는 건가? 그거는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예. 일리가 있는 지적일 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팩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로 정청래 당대표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의 배로 이긴 건 아니고요. 20%포인트 이상. 그쵸, 배. 20% 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커가지고 차이가 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면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막 파열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민주당은 비전을 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경쟁을 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수기가 많이 이루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강성 지지층만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당대표가 아니라 다시 또
박찬대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 정청래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이 다시 또 힘을 모아서 민주당 전체를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정당 정치권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독선과 독단이다라고 하는 부분. 독선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이 홀로독의 착할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이 우리만이 옳다. 그리고 독선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독단하면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제 이런 독선과 독단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또 정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대중정당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대중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그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당원들의 마음을 따라가야 하지만 어떤 때는 당원들에게 그 길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지금 대표적으로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인데 네. 지금 그렇게 목소리 내는 후보들은 오히려 조금 그렇죠. 추격하는 네. 모양새고 네. 당원들의 마음에 따라가는 후보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당을 또 이제 대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원분들이 이미 또 다 떠나셔가지고 예. 그게 슬픈 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고문들 상임고문단 만나였어요. 예, 간담회에서. 민주당 제가 현장 취재할 때 한참 또 뛰시던 분들인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 아까 정청래 대표와 관련해서 김소희 의원이 한 이야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처럼 처리하겠다. 라는 대목에 전적으로 난 동의합니다. 단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유불급이에요. 질이 멸렬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나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난 드리고 싶어요. 집권 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겠다. 우리 고모님들 정말 귀하신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당을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광석화 그러나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안 된다. 그리고 집권당은 당원들 뜻이 아니라 바라보면 안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고언이 있었고 정청래 대표가 경청하에서 수용하겠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고문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이야기 또 여당을 향한 이야기 뭐 모경정 의원도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리고 당연히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들을 예. 해주셨고요. 이게 민주당이 좀 자랑할 만한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당의 큰 어르신들께서 큰 선배님들 대선배님들께서 당을 위한 이야기를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네. 잘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마치 이제 협치를 안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과 협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진정한 사과 반성. 내란에 대해서 지금 아쉽게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말고 우리 김소희 의원님처럼 목소리 잘 내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원로 대선배님들께서 어떤 당의 중진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균형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의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협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소희 의원은. 전 정세균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확 와닿았는데 국민을 바라보면 어쨌든 정부 여당은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소수지만 소수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람이 아닌 분과는 악수를 할 수 없다 그런 발언 그런 너무 센 발언입니다. 이건 좀 세긴 했습니다. 예. 센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오버랩 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안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참 총선 지고 나서 만났는데 예. 그때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되시자마자 야당과의 이제 그 영수회담을 바로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저희 목소리도 좀 들어주셔야죠. 이거는 여당 대 야당의 모습 문제가 아니라 헌법 대 반헌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희상 전 의장이 아까 저 이야기 말고 과유불급 이야기 말고도 지금 정치 자체가
멸실, 붕괴된 상황 아니냐. 새로운 정치를 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걱정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정치가 지금 없잖아요. 맞아요. 여당 맞습니다. 대표가 야당, 제1야당을 상대하지 않겠다. 그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치가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이제 각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의 정치만 존재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칙은 원칙이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그런 목소리 내주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좀만 더 힘내서 국민의힘 지금 특검은 돌아가고 예, 있으니까 예. 특검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 저는 특검을 믿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셨던 분.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이 지금 조금 모경정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른 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국민임명식에 광복절 국민임명식에 또 불참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그거는 반쪽짜리 임명식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